네,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분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의 변동성 엄청 큰 시장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저희 주제로 해볼까요, 대표님? 네, 주제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때로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취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거 일단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거는 3분기 실적 양호한 종목들이 무엇일까, 섹터가 어떤 거였을까 한번 요모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모조모 살펴보도록 하죠. 14일 날 3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일단 됐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어땠다 콕 집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동향 어떻게 성적표가 큰 틀에서는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하는데 지난 분기가 그러니까 2분기죠. 워낙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낮았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어떤 분기 보고서를 제출했던 304개 정도 미리 먼저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해서 300개 정도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한 40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한 그래도 70%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적자 봤던 게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좋아졌다는 분위기로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한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좀 뭔가 불안해요. 왠지 경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수출이 회복되느냐 마느냐. 근데 수출이 회복되는 구조가 3분기 들에서 뚜렷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이번 10월 달 괜찮았고 10월 달은 이제 4분기로 11, 12 네. 그러니까 4분기로 넘어가는 실적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대를 좀 더 키워도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제 드디어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고 있죠. 사자. 아, 사자새의 사자. 아니 팔자. 아, 사자. 팔자? 예. 네. 그래서 사자가 깨어나는 반도체가 네. 예, 이제 기지개가 피고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기업 전반적인 실적 흐름들은 그래도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변화가 나왔을 때 좀 더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번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들을 좀 인상하는 기조가 기업들 쪽에서 많았었죠. 근데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비용들이 원가가 좀 좋아지는 구조. 물론 2차 전지나 특별한 소재에 관련된 업종들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효과들이 이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실적의 변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그럼 3분기 그리고 조금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앞으로 4분기를 좀 남겨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이 괜찮았던 섹터랄까요? 기업들 쪽에서 좀 숫자가 찍혔던 쪽 3분기만의 특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의외로 공기업이 깜짝이야. 예, 뭐 잘못했나요, 제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들이 실적을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개선세가 좀 뚜렷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선 좀 이따 보면 한국전력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2분기는 한 공기업 쪽에서 3조가 넘게 적자를 보던 게 3분기는 바로 턴하기 시작해서 4조가 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석유화학 업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석유화학 쪽 한번 다뤘었죠. 맞아요. 예, 시클리컬이다.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관심주가 효성 TNC 맞죠? 효성 TNC 저희가 네. 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 빠집니다. 맞아요. 예, 올라오고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때 좀 오르고 좀 주춤했었던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부진했던 게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번에 3분기 때도 좋아졌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적자가 컸던 종목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래도 IT 쪽 괜찮았다. 그리고 또 건설, 건자재 쪽 괜찮았던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 쪽, 또 식음료, 유통 쪽. 특히 식음료는 뭐 다 아시겠지만 라면부터 음식료 업체들 실적들이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유통 쪽도 네, 무슨 이마트를 비롯해서 어떤 신세계 이런 쪽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제약까지 괜찮았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부진했다라는 쪽은 자동차 쪽이 지난 분기 대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들 나왔고 부품이라든가 조선, 기계 설비 모두 다 약간 생각보다 지난 분기보다는 좀 위축된 것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선된 쪽에서 소외주의 움직임도 같이 있었고요. 부진한다면 전분기 대비로 해서 자동차가 들어가긴 하는데 네. 앞서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걸 포함해서 좀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실적이 좋았던 쪽의 특징을 잡아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 공기업 쪽에서 대표 주자가 한국전력이겠죠. 네.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단 또 어떤 원료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알다시피 전기 요금을 인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반발이 좀 있죠. 그렇겠죠. 괜히, 네, 우리는 그래도 좀 전기 요금 오르게 되면은 갑자기 또 물가 다 올랐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올리냐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전기 요금 인상은 산업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만큼 얼마큼 개선이 되겠느냐 아직은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보다 보면은 내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네. 당장은 못 올리겠죠. 그러면은 누적 실적이 여전히 하위라는 점에서 막상 환호할 수만은 없는 이번 분기 성적표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올려야 될까요, 영카님? 저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쓰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네. 대표님 네. 올려야 할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아, 예. 예.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아무래도 추가 인상은 계속 이어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얼만큼 돌려놓냐라는 부분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개선되는데 4분기는 여전히 또 약간 위축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안정된 실적의 흐름들을 얼만큼 가져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두 번째 삼성전자 다 아시는 것처럼 흑자가 다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의 흐름들이 여전히 반도체 경기를 바라본다. 그러면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트리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좋아진 몇 개 회사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모두 다 성장했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일시적인 성장이냐 아니면 꾸준히 계속 개선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4분기는 또 다시 좀 위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가 들어오는데 이쪽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약간 또 위축된 모습들로 나가게 되면 약간 또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종목들은 또 출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약간 또 안도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도 방산 쪽에는 보이는데 그밖에 포스코 DX가 눈에 띄고 있고요. 이쪽도 의외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은 실적 자체가 좋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JYP 엔터 네, 이쪽도 실적은 괜찮은데 오늘 엔터 쪽이 왜 이렇게 많이 밀리죠? 그러니까요. 4분기에 대해서 무언가 물음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JYP 트리플 성장 여기서는 어떤 힌트를 저희 일단은 좀 얻어봐야 될까요?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어찌됐건 지금은 포인트를 이것만으로 잡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엔터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엔터주는 일단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영향권. 그래서 중국 쪽에서 뭐 공구 수요 감소가 됐다. 이쪽에서 뭐 한때는 뭐 앨범 사는데 거의 뭐 대출도 일으켜서 살 정도의 강력한 팬덤이 있었는데 이게 막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라고도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성적표가 나온 그 이후 어떻게 저희는 실적 키워드의 투자 전략 잡아야 될까요? 오늘장 마감 이후에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마침표부터 찍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하락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 하회한 구간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팔자세 가속화된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17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 양대지수 빨간불이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야기가 한 주 동안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접어들었고요. 고금리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한 주 내내 좀 변동수가 있었는데요. 실적 그 이후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공매도 이슈 이후 어디를 봐야 될까요? 지금 수급 방향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분위기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일단 흐름 먼저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가 0.7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 쭉 올라왔고 지난 2거래일간 장중 내내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앞에 팔자 지키면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의 오전장에 일단 팔자가 꺾인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최종적으로도 1.49% 800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변환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팔자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오늘 위축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셔닝 먼저 보실까요? 코스피 시작에서는 기관 쪽에서 오늘 팔자세 가속화된 구간, 연기금 갈팡질팡하긴 했지만 결국은 순매도 포지션으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IT 중심으로 기관 매도 공세 거세게 잃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그러나 1,000억 원은 아니고요. 좀 막판에 물량을 살짝은 줄인 구간에서 8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됩니다. 더욱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가속화된 시장은 코스닥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코스닥 쪽에 외국인 기관 장중 내내 팔자세를 연출했습니다. 외국인 현물에서도 이렇게 선물 쪽에서도 막판에 조금 더 매도 쪽으로 무게를 실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주는 주체는 개인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3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보합 마무리가 됐습니다. 1296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에 외국인의 팔자세가 계속 진행이 된 점도 어느 정도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줬겠죠. 오늘장 같은 경우는 1296원 선 경제 지표와 함께 계속해서 역의 환율에서 나오는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00원 선 계속적으로 하회하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종목들의 흐름도 짧게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3거래 연속 사주는 모습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오늘장 팔자로 좀 대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81%의 하락률 기록이 됐고요. 그나마 오후장에 힘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기아입니다. 오늘 장중 내내 하락권으로 머무나 싶었는데 오후장에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봉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는 종목이죠. 기관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해서 사자세에 힘을 모으고 있는 기아의 흐름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오늘 정유주와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지만 항공주 특히 LCC 중심으로 유가 떨어지면서 강한 탄력을 받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SK 하이닉스 보셔서 알겠지만 HBM 키워드는 긍정적 코멘트에도 다소 쉬어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만 테스트 장비 쪽에서의 강한 흐름은 포착이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시총 상위주 움직임만 좀 살펴보시면은요. 오늘장에서 리노공업이 강한 흐름 보였다는 점 특징. 다만 오늘장 막판에 조금은 꺾이면서 12위까지 올라오는데 탈환까지는 실패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룹주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장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8%의 오름세 코스피 시장의 입성 첫날이었고요. 그리고 지주사인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4.5% 2거래 연속의 하락 흐름 연출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전반적으로의 흐름은 조금은 어둡게 반도체는 소부장 쪽에서 그나마 오름세가 나타난 쪽이 장비, 테스트 쪽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시장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쉬어갑니다. 거래가 워낙 얇은 상황이다 보니까 변화가 좀 급변하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된 상황 어떻게 정리를 해보고 저희 주말 맞이하면 좋을까요? 네, 주말 앞둘 때 조금 좀 올려주면 좀 그런가요? 너무 섭섭한데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가졌었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4일째 올랐으면 5일째도 올라와 주는 게 사람의 정이란 게 있는데 예, 정도 없네요. 예, 아이고 아쉬워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수급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바로 꺾이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이번 주 좀 올랐다라는 쪽에서 매물이 이어지면 이 소화 과정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환율에서부터 그리고 또 유가 그리고 금리까지.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약화되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흐름들이 오히려 경기가 또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경기 침체를 이제 금리 전망이 아니라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힌트 주시는 걸까요? 그런 얘기들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그냥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가 더 계속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약간 부담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주가 안 가면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네. 악재를 좀 끌어당겨서 좀 해석을 하곤 하죠. 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오늘 흐름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좀 강한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도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 후공정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산되면서 약간 뭐 검사 장비나 소재 부품 쪽으로 조금 더 약간 매수세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오늘은 매크로 지표 때문에 좀 움츠러들었던 항공주가 좀 강했다라는 쪽이고 그 밖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뭐 툴젠이라든가 또 약간 정치 테마주 종목들도 눈에 띄네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종목 쪽이 좀 강한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좀 뚱한 채 마감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뚱한 상황. 그럼 다시 한번 실적에서 저희 키포인트 잡아볼게요. 사실 3분기 실적이 뭐 예상 상회라고 하더라도 눈높이가 낮았던 쪽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실적주, 그러니까 공략한다라는 논리로 전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희 키포인트 대표님 잡아봐야 될까요? 네, 그게 답니다. 네, 어떤 실적? 예, 실적 되는 것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특히 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난 분기 아니면 작년 동기 쪽에서 모두 다 그래도 성장세가 뚜렷해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내년도 넉넉하게 성장할 것이냐 쪽에 대한 의문에 답을 내줄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이 강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는 그런 거 찾아야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기승전 보여줄 수 있는가 숫자로 여기에 포인트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어떻게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종목명 공개 먼저 대표님 해주실까요? 네, 가끔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네, 본느입니다. 화장품 가운데서 본느 골라주셨네요. 네, 화장품 쪽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중소형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네. 그 조금 주가가 좀 처진 종목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런 쪽의 특징이 다 아시는 것처럼 ODM 사업 쪽에서 여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8월 달에 그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하면서 그때도 한번 추천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볼 시기다. 네,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뭐 갖고 있는 ODM 사업 쪽도 뭐 픽시라든가 팬티뷰티 네. 이쪽도 리안나죠. 예, 이쪽에서 뭐 이름 걸고 만든 뷰티 쪽 이쪽도 ODM 사업 들어가고 있고 공장이 없습니다. 일단 딱 해주고 약간 팹리스 같은 움직임이죠.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반도체 쪽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요즘 민족이다.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또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도 색조 쪽에 터치 인솔, 기초 쪽에 메디솔 혹시 다 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요즘 중소형 쪽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매출이 좋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가 한 7개 있는데 네. 예, 좋다고 합니다. 예, 근데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43억, 그러니까 3분기만 25억이 나왔네요. 그런 쪽에서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43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뚜렷하다라는 쪽인데 거기다가 4분기는 좀 이연된 매출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막 1,000억대가 시총이 넘어간 종목이고 게다가 CB가 좀 많습니다. 네. 한 670만 주가 있는데 뭐 회사 측에서는 나올 물량이 아니다라는 쪽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어차피 어느 정도 그쪽에서 엑시트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주가가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부담으로 될 수 있지. 주가 차익이 크지 않다고 하게 되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일단 부담 영역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되 실적만 본다. 그러면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 이연된 실적,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시기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길게 그 실적 나온 이후까지 보시는지 아니면 기대감 고조된 구간에서 챙기는 전략을 구사할지요? 일단은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 때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나온다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200원대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삼고요. 손절가는 2,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보일 시기다 실적 키워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